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의 펀더멘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미주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회사는 반도체 업계의 절대 강자, AI 혁명의 선두주자, 전설적인 CEO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2월 1일 촬영일 기준 주당 $120, 하나로 약 17만원이며 시가총액은 4,300조 원, PER은 47배입니다. 최근 딥시크의 등장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현재 세계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는 1993년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 처음에는 그래픽카드 제조사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카드란 컴퓨터의 그래픽과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설명에 앞서 영상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시청해 보시죠. And he's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as a series of discrete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In 3, 2, 1. Let me speed it up.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In 10, 9, 8, 7, 6, 5, 4, 3, 2, 1.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보신 것과 같이 CPU라는 중앙처리 장치는 강력한 소수의 코어를 이용해 순차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 시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에 반해 GPU는 수천 개의 작은 코어를 이용해 병렬 연산을 수행하며 이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엔비디아는 팹리스 모델을 기반으로 창립된 기업입니다. 즉, 반도체 칩의 설계 및 개발을 위주로 하며 생산은 외부 파운드리에 위탁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아래 1995년 첫 제품으로 그래픽과 오디오 기능이 통합된 칩셋 MV1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인용 PC 시장은 성장 단계에 있었으나 보급률이 낮았고 그래픽카드에 대한 개념도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비싼 가격과 기존 표준 방식이 아닌 독자적인 렌더링 기술을 적용하면서 개발사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호환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시장 수요에 대한 준비 부족과 게임 개발사들의 지원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인정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제품의 실패로 두 번째 제품 개발과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엔비디아는 1999년 나스닥에 상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투자를 받은 엔비디아는 빠르게 전략을 수정했고 3D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감지 개발사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고 표준적인 3D 그래픽 기술을 지원하는 GPU의 필요성을 깨닫고 1999년 지포스 256을 출시하며 GPU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당시 3D 그래픽 처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CPU의 부담을 줄이고 더 부드러운 3D 그래픽을 구현하며 PC의 성능을 높여주었습니다. 추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X를 표준 API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완벽 지원하는 GPU가 필수인 시대로 넘어가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지포스 256의 성공 이후 엔비디아는 2000년 지포스 2 시리즈를 출시하며 경쟁사 3DFX를 압도했고 결국 3DFX는 2001년 엔비디아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은 크게 보면 60, 70, 80, 90 4가지 라인업으로 구분되며 앞에 세대수를 붙여 그래픽카드 모델명을 정합니다. 60 라인부터 90 라인까지 숫자가 올라갈수록 비용과 성능이 올라가며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5090은 5세대 90 라인, 즉 제일 최신형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래픽카드만 판매한 회사가 어떻게 시총 1위를 다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까요? 과연 게이밍 시장의 규모가 그렇게 큰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있습니다. AI와 그래픽카드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엔비디아의 주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금처럼 시총 1위 경쟁을 할 정도로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세상에 등장해 큰 충격을 안겨주며 딥러닝과 AI 연구가 급격히 성장했고 이에 수요가 급증하며 첫 번째 주가 급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이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인공신경망을 활용하여 대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CPU는 직렬 연산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큰 단점이 있었지만 GPU는 병렬 연산을 통해 딥러닝 모델의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엔비디아가 직접 개발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인 쿠다가 등장하면서 AI 연구자와 기업들이 GPU를 딥러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서비스, 게이밍, 암호화폐 채굴 수요가 증가하며 GPU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이 크게 증가하며 주가도 2배 이상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AI 붐을 일으킨 주역 오픈 AI의 챗 GPT의 출시로 많은 빅테크사들이 빠르게 자체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급격히 증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미래를 내다본 엔비디아는 2023년 데이터 센터용 AI GPU인 H100을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H100의 성능을 높게 평가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AWS,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X의 그록 등 주요 고객을 유치하여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실적을 반영하며 주가는 3배에서 4배 급등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멈추지 않고 H100 칩셋 대비 AI 연산 성능에서 최대 5배의 향상을 보여주는 차세대 칩셋 블랙엘의 출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중반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나란히 자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승승장구하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딥시크 급발 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하루 17%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딥시크가 어떤 회사이길래 엔비디아를 위기에 빠뜨린 걸까요? 딥시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가 약 560만 달러, 하나로 80억 정도의 낮은 비용으로 GPT-4 수준의 성능을 내는 AI 모델 R1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사용할 수 없었던 딥시크는 대신 성능이 낮은 H800과 같은 저사양 칩을 최적화하여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딥시크는 전문가 혼합 기법을 적용하여 AI 모델이 필요할 때만 관련 지식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훈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거기에 딥시크는 이미 공개된 AI 관련 소스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픈소스 전략은 개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의 변화는 AI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높은 실적은 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GPU 판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가 저사양 칩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구현하면서 많은 AI 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가의 칩셋이 아닌 저렴한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확산된다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GPU 수요가 감소하고 매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는 큰 하락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이 맞는가에 대해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지만 누가 맞다라고 단정 짓기엔 아직 이른 시기라 판단됩니다. CES 2025에서 젠슨왕은 AI가 놀라운 속도로 진보하고 있으며 단순히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인식형 AI를 넘어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생성형 AI로 발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뛰어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체 플랫폼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요 수익원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지만 GPU 설계를 넘어 자체 소프트웨어와 AI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며 AI를 실제 현실과 다양한 산업에 융합할 수 있는 거대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젠슨왕은 이를 통해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꿈꾸는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물류 및 제조업 자동화를 위한 로보틱스 AI 시스템 개발, 가상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 발전을 위한 엔비디아 옴니버스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엔비디아는 AI 혁신의 중심에 서며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래픽 처리 장치의 반도체 설계를 제작하던 회사로 시작하여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앤 자동화, 메타버스 앤 디지털 트윈, 차세대 반도체 앤 AI 연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시크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AI 시장이 성장하는 한 엔비디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딥시크의 아론 모델이 가성비가 좋은 칩셋을 사용했든 비싼 칩셋을 사용했든 결국 엔비디아 칩셋을 사용했을 테니까요. 더불어 어떤 기업에서 어떤 AI 모델이 나오든 그 모델 또한 엔비디아의 칩셋을 사용할 겁니다. 이 말은 즉 AI 시장이 존재하는 한 엔비디아는 건재할 것입니다. 마치 180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로 청바지 회사의 사장이 갑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도전을 하며 성장해온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미주달이었습니다. 추가로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